저는 20대 남자입니다. 극장에서 매표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반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한 편이라 극장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표나 음료 등을 판매하는 거니까요. 지금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그분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실수로 포인트 적립하시겠냐고 묻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매표대를 떠나 1인분께 가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게 다시 오시더니 왜 적립을 안 해주냐고 대뜸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져서. 매니저님이 옆에 오셔서 고객에게 자기와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정말로 사람이 무섭고 끔찍했어요. 제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이런 일도 똑바로 못하냐고,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니 여기서 이런 일 하고 있다면서 화를 내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사과하고 정립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너희 엄마는 너 같은 거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냐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몸도 얼어붙은 것처럼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게 세상에 정말 혼자 있는 것 마냥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실수한 게 그런 말을 들을 일인가?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는 이상한 아줌마 만나서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안녕하세요.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 마음건강 교육을 맡은 상담사 김지연. 오현정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상담사들이 마음건강뿐만 아니라 법이나 우리 문화, 그 제도와 같은 이야기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건강성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하지요. 가족관계에서는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사의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의 분노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3편에 걸쳐서 일터에서 겪는 폭력 경험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표를 팔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건을 이렇게 마주하신 것 같아요. 그 사연 내용만 들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폭언을 겪으셨는데 2주간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친구는 빨리 훌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잊혀지진 않고 오히려 비슷한 사람을 보면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보이는 반응은 심리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는 큰 일을 경험할 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점을 우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가 사실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격으로부터 다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이는 그런 증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나약하다고 바라보기보단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좀 잘 안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마음을 좀 잘 살피고 내 마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이렇게 좀 봐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심장 떨림, 또 쉽게 놀라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라기보다는 내가 이만큼이나 지금 힘든 상태구나, 많이 놀란 상태구나 라고 좀 반응을 수용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빨리 괜찮아지는데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은 오히려 회복을 더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 드러난 것처럼 고객 갑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다고도 합니다. 네, 우선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한 예방 조치와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건강과 관련한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그리고 예방 조치나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처벌 조항, 이렇게 해서 3개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예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고객의 폭언이나 갑질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보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 조치는 어떤 고객의 폭언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좀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피난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필요한 만큼의 휴게나 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업무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 업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 조치조차도 좀 어떻게 고용되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갑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감정노동의 특성상 스마일 증후군처럼 뭔가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없고 내 상태와 일치시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오는 이런 피로감, 스트레스가 또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감정 부조화라고 해서 내가 실제 경험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주나 또는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감정, 주로는 어떤 친절, 웃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도록 이제 요구를 받는 건데요.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어려움이 감정 부조화로 인한 그런 건강 손상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연자분께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볼 수 있을지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원치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자꾸 떠오르면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때 거기에서의 그 충격 속으로 자꾸 소용돌이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호흡이나 감각으로 돌아오는 이런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흡이나 내 감각에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지금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겠죠. 뭐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의 내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다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좀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편안한 너비로 다리를 조금 벌려주시고요. 목이나 어깨가 조금 긴장되어 있다면 천천히 목이나 어깨를 조금 스트레칭 하듯이 풀어주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심호흡을 조금 3번 정도 해보면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나무가 되어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발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그루의 나무가 돼서 내 발이 이 지구에, 이 바닥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런 착지감, 밀착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그 밀착감을 조금 느껴보십니다. 네, 발에서 느껴지는 그런 착지감을 조금 느끼면서요. 이제는 우리 숨을 조금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내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 숨을 내쉴 때 코끝에서 느껴지는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끝에 느껴지는 들숨의 온도와 내 몸에서 나가는 날숨의 온도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 한번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숨의 깊이를 느껴볼 텐데요.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내 몸에서 숨이 나올 때 그 날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들숨과 날숨의 깊이도 한번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 몸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분은 가슴이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배가 일어났다 꺼질 수도 있는데 그 몸의 움직임도 한번 느껴봅니다. 네, 간단하게 호흡으로 내 몸의 감각을 조금 느끼는 걸 경험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잠깐 촬영한다는 것도 있고 생각도 멈춰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해보신 이 감각이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완을 해주냐라는 걸 봤을 때는 보통 우리는 조금 생각하는 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느끼는 그런 뇌, 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뇌를 좀 활성화시켜주면 이 생각하는 뇌와 느끼고 심과 관련되어 있는 이 뇌의 영역이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동시에 그렇게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에 힘을 주시기보다는 호흡이나 감각으로 편안하게 돌아오시기를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의 힘듦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시가 감정노동 보호조례를 2016년에 제정을 하면서요. 2017년부터 지금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심리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무료로 상담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도 있고 서울시 청년청에서는 아마 이제 청년분들은 무료 상담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상담은 물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관련돼서도 노동 상담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이제 감정 노동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저는 또 다음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